혹시 코끼리 트래킹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파자는 코끼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의식입니다. 야생에서 잡은 아기 코끼리를 저항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몇 날을 굶기고 구타합니다. 절반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고 살아남은 코끼리는 영혼이 산산이 조각난 채 평생을 등에 관광객을 태우며 살아갑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파잔의식을 행하는 가난한 자들에게 분노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난한 삶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것은 단순히 선악의 문제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도 피해자일지 모릅니다. 그들의 영혼도 이미 어렸을 때 생존이라는 이름 아래 산산이 부서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혼란 속에서 다른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자신들만의 세계관을 구축한 것이 아닐까요? 이 이야기는 단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곳에서는 매맞는 코끼리였고 어떤 곳에서는 몽둥이를 든 자였습니다. 우리의 세계관은 지금까지 얻은 지식과 경험으로 형성되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세계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들여다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세계관은 무지한 채로 혹은 무의식의 세계가 이끄는 대로 구축되어집니다. 오늘은 이런 우리의 내부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알아보는 여행을 떠나볼게요. 여행을 떠나기 전 먼저 우리는 준비 운동을 해야 합니다. 이 준비 운동의 이름은 판단 중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눈앞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자신이 선호하는 브랜드의 색안경을 끼고 바라봅니다. 이 색안경에는 경제, 정치, 사회, 윤리 등 다양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는 자신이 착용한 브랜드만 진짜이며 다른 브랜드는 가짜라는 편견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색안경을 벗어 잠시 옆으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떤 것이 참이고 거짓인지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른 세계를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준비 운동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여기 매우 다르게 생긴 세 사람 A, B, C가 무인도에 불시착합니다. A는 키도 크고 덩치도 큽니다. B는 표준 몸무게와 키를, C는 오늘 내일 할 것 같은 몰골입니다. 먹을 것을 찾아 함께 헤매이다 B가 사과나무를 발견합니다. 힘이 좋은 A가 사과나무를 흔드니 사과 3개가 떨어집니다. 떨어진 사과 3개는 모두 다른 크기입니다. 매우 큰 사과 A, 중간 크기의 B, 말라 비틀어져 먹을 게 거의 없는 C. 이 사과를 어떻게 나눠 먹어야 할까요? B가 먼저 의견을 내놓습니다. 공평하게 사과를 모두 3조각으로 나누고 각각 한 조각씩 먹자. 그러자 A가 말합니다. 그게 어떻게 공평하지? 기여도도 내가 가장 높고 덩치도 내가 제일 크잖아. 내가 A를 먹고 사과를 발견한 B가 B, 아무것도 하지 않은 C가 C를 먹는 걸로 하자. 그러자 C가 말합니다. 저기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지금 며칠째 굶어서 곧 아사 직전이에요. 선생님들은 축적해놓은 체지방이 있잖아요. 사과 A가 당장 필요한 건 접니다. 위는 현대사회의 경제체제를 이해하는 모델이 됩니다. B의 주장은 함께 노동하고 똑같이 분배하자는 공산주의, A의 주장은 개인의 노력과 기여 여부에 따라 분배하자는 신자유주의, 그리고 C의 주장은 후기 자본주의 혹은 사회민주주의적인 발상입니다. A가 주장하는 신자유주의는 먼저 부유한 개인이나 기업에게 좋은 사과를 먹이고 키워 경쟁력을 갖추자는 주장입니다. 당장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이나 빈부격차가 있겠지만 복지는 큰 성장이 이루어진 후에 시행해도 늦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 C가 주장하는 후기 자본주의는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을 먼저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유한 소수만을 위한 성장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고른 분배를 우선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부유한 개인과 기업의 투자가 적어지고 이로 인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이 약해지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런 경제체제는 정치의 축으로도 이어집니다. 흔히 정치를 보수와 진보로 나누지만 많은 사람들은 보수와 진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정치 성향을 자신이 새로움과 변화를 추구하면 진보,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면 보수라는 식으로 단정짓곤 합니다. 하지만 경제체제를 먼저 이해하면 현대의 정치체제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대 경제체제는 대부분 성장 주도를 우선시하는 신자유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신자유주의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진영을 보수진영이라고 부릅니다. 기존의 체제를 보수적으로 계속 유지하고자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재의 신자유주의를 버리고 사회의 고른 분배를 우선시하는 변화를 꾀하려고 하는 진영을 진보라고 부릅니다. 각각의 경제와 정치 체제는 장단
장단점이 있고 어느 한쪽이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나에게 더 맞는 것을 선택할 뿐이죠. 하지만 아무런 지식이 없다면 단지 한쪽의 정치 성향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데 단어의 어감만으로 그 정치 진영을 지지하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X라는 국가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대도시가 있습니다. 이 X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엄청난 홍수가 몰려와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겨버리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 한 사람이 X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홍수가 밀려오는 물길 한편에 있는 댐을 폭파하면 물길의 방향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뀌는 물길의 방향에는 작은 시골 마을 Y가 있습니다. Y는 주로 노인들이 거주하는 작은 농촌 마을입니다. 댐을 폭파하면 Y의 인명피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할 최고 담당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댐을 폭파하면 도시 X를 살릴 수 있지만 시골 Y는 큰 피해를 입습니다. 반대로 자연의 섭리대로 놔두면 나라의 중추 도시인 X가 큰 피해를 입습니다. 여기서 X는 전체의 이익, Y는 개인의 권리를 대변합니다. 댐을 폭파하는 인위적 개입으로 개인의 희생을 통해 전체의 이익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이는 윤리적인 문제로도 이어집니다. 윤리 절대주의의 대표주자인 칸트의 의무론에 의하면 윤리란 절대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윤리관이 바뀌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댐을 폭파하면 많은 노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개인을 인위적으로 죽음에 몰아넣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X의 피해 규모에 상관없이 댐을 폭파하는 일은 안 된다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반면 윤리 상대주의 혹은 목적론의 대표주자인 공리주의에 의하면 윤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장 행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윤리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작은 마을이 피해를 입더라도 대도시가 피해를 입는 것을 피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다수의 행복인 도시 X를 살리기 위해 댐을 폭파해야 합니다. 이렇게 어떤 상황을 두고도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나요? 마지막은 세계를 보는 시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세계를 이분법적인 사고로 나누는 것에 익숙합니다. 선과 악, 빛과 어둠, 동양과 서양, 천국과 지옥, 부자와 빈자. 오늘날 우리의 세계관은 서구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구 사상의 역사는 이 한 사람, 플라톤의 사상을 토대로 건설된 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서양 2000년의 철학은 모두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플라톤의 사상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이데아론입니다. 그는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와 이상적인 진리의 세계를 뜻하는 이데아, 이 둘로 나뉜다고 이야기했고, 이 이데아론은 지금까지 서양의 모든 사상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서양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독교의 천국도 바로 이 이데아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원론적 세계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세계를 외부와 내부로 나누는데도 전혀 이질감이 없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세계를 경험하는 주체로서의 자아와 그 자아가 경험하는 세계, 이 둘로 나누는 것이죠. 하지만 플라톤의 서구 사상은 인류 절반의 세계일 뿐입니다. 나머지 절반의 세계는 이론론이라고 불리는 사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아와 세계는 분리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서구의 이원론과는 반대로 이론론에서 이 둘은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자아와 세계가 하나라면 우리가 보는 세계는 나의 내면을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많은 위대한 스승들은 이렇게 세계와 자아가 하나라고 이야기해왔습니다. 이는 범야이려, 도화덕, 일체유심조 등의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지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도 이원론적인 세상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원론의 세계에서 태어나 그 밖으로는 한 걸음도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서양의 고전을 펼치면 너무나도 어렵게 느낍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철학과 인문학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도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우리가 반쪽의 세계밖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세계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을 가지고 우리 내면의 세계를 천천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양한 색안경의 브랜드가 있는 곳에서 다양한 브랜드를 자세히 보지 않고 그저 감에 의존하여 선택한 브랜드의 색안경을 끼고 살아왔습니다. 다른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는 세계는 아예 관심도 갖지 않은 채 말이죠. 우리는 자신이 얼핏 들은 경제나 정치관을 고집하고 다른 쪽의 의견을 비난하며 사회나 윤리관 또한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헐뜯고 배척합니다. 또 우리는 이원론이라는 비좁은 섬 안에서 머물며 섬 밖에는 무엇이 있는지 관심조차 갖지 않습니다. 세계관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내면의 감옥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자에게 감옥 밖 공간이 한 줌도 허락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특정 세계관 안에서 탄생해 밖으로 나가기는커녕 바깥이 있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책 지대넓야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방대한 미지의 세계를 3권에 걸쳐 쉽고 빠르게 설명해 줍니다. 나의 인생을 바꾸어 줄지도 모르는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한 여행을 시작하고 싶다면 책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시리즈를 읽어보세요. 나를 바꾸는 시간 셀프메이드 구독하고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 보세요.